자, 요게 이제 캡컷의 화면입니다. 캡컷의 경우는 앞에 편집, 템플릿, 알림, 나 요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은 간단하게 템플릿서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약간 비타랑 좀 비슷한 느낌이죠? 자, 템플릿으로 가서 보시면은 여러가지 캡컷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템플릿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만약 이런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요. 그럼 해당 디자인을 선택하시고 마음에 드는 영상을 보신 후에 템플릿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지금 사진을 2개 넣을 수 있다라고 떠 있잖아요.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사진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요거를 넣고 미리 보기 이렇게 하면은 이 사진이 아까 그 영상에 적용이 돼서 영상을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마음에 들면은 위쪽에 내보내기를 누르시면 쉽게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혹시 내 핸드폰에 틱톡이라는 어플을 설치해 놓은 상태라면 워터마크 없이 내보내기를 해서 틱톡으로 내보내시는 게 가능해요. 그런데 만약에 틱톡이 깔려있지 않으면 워터마크가 찍힌 상태로 내보내지기는 할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저장을 해보았는데 갤러리에 가서 여기 카메라에 보면은 이렇게 동영상이 만들어진 게 보이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간단한 영상을 우리가 뭐 여러가지 SNS들, 뭐 여러가지 중에서 뭐 간단하게는 뭐 인스타에 스토리라든지 아니면 릴스 같은 데다가 음악을 넣어서 만들어서 넣을 수가 있잖아요. 예, 굉장히 유용하겠죠? 예, 한번 간단하니까 살짝 살펴보시고요. 요거 보시고 나서 저희는 이제 만들러 또 가볼게요. 일러스트를 너무 이쁘게 그려줬다가 사실 사진으로 가니까 너무 이상하다. 자, 어쨌든 내보내기를 해서 내보내기 하면은 이게 이제 영상으로 저장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틱톡에 깔려 있을 때 워터마크 없이 내보내기 해서 내보내면 되는데, 요 내보내기 쭉 돌아가면요 틱톡으로 전환이 되지만 뭐 굳이 안 올려도 돼요.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러면 갤러리에 가보시면 영상에 워터마크가 안 찍혀 있는 거 보이죠? 이렇게 워터마크 없이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편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자,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제가 캡컷에서 작업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고, 실제 제가 핸드폰으로 영상 편집을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어플은 비타 어플과 캡컷 어플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캡컷이 효과가 많아서 좋아하기는 했는데, 비타 어플에 음성 넣는 거는 아무래도 캡컷에는 몇 개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좋아서 비타로 다시 옮겨간 케이스라서 여러분들은 그냥 쓰고 싶으신 거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인스타에 가끔 이제 올라오는 튜토리얼들은 거의다가 아마 캡컷으로 만든 것들을 올릴 거예요. 그만큼 캡컷이 네,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거 일단 말씀드리면서 저희 새 프로젝트 하나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제 동영상이나 사진 한번 선택해 보실까요? 자, 일단 영상이나 사진을 모두 선택하셨다면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영상이나 사진이 일단은 쭉 일렬로 편집이 돼서 가지고 와집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냥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영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뒤쪽에 이렇게 사진들이 있는데 영상과 영상 사이에 사진을 옮기고 싶다. 이럴 때는 해당 그 클립을 꾹 눌러서 끌어다가 옮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옮기는 거는 꾹 눌러서 이렇게 원하는 클립에 올려놓는 형식으로 바꿀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순서를 맞춰서 일단 올려놓을게요. 여기를 뒤로 놓고 어차피 여기 이게 있으니까 얘를 뺄까요? 자, 일단 순서를 이렇게 좀 맞췄고요. 여기서 이제 컷 편집을 할게요. 그러면 이 영상을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좀 보이니까 여기 사람이 지나간 이 시점부터 영상을 쓰고 싶어요. 그러면 이 영상에 이렇게 흰색 발을 가져다 놓고 쓰시고자 하는 시점에 해당 클립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나와 있진 않아서 분할을 하고 앞부분을 필요 없는 부분을 삭제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영상을 내가 필요한 부분을 남겨둘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영상의 경우는 제가 가로로 찍은 영상이었는데요. 이 영상을 내가 세로 위치에 맞게 두지 않으면 이렇게 위아래가 지금 까만색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죠. 만약에 내가 이 부분을 까맣게 채우고 싶지 않다라고 할 때는 캔버스에서 내가 원하는 색깔이나 배경으로 꾸며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색상은 색깔로 넣는 거고요. 배경은 여러 가지 배경 그림들을 가지고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배경 그림 중에 마음에 드는 배경 그림을 선택해서 넣거나 아니면 내가 사진이 있다면 그 해당 사진을 배경으로 깔아 넣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흐리게는 블러 효과로 요 사진, 요 영상을 바깥쪽에 이렇게 흐리게 보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쓰진 않을 거고 얘를 위아래로 늘려가지고 일부 영상이 보이게 그렇게 맞추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 영상을 잠깐만요. 이전으로 가서 이 영상에 터치가 되어 있는 상태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테두리가 지금 보일 건데 두 손가락을 늘려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블로 할 때랑 똑같죠? 자, 그리고 저는 여기서부터 영상을 쭉 훑어가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이 영상에서 요 위쪽에 혹시 요거 보여요? 요게 키프레임이었죠. 그쵸? 기억하시죠? 요 마른 모. 자, 이걸 누르면 이렇게 빨간색 표시가 생기고요. 내가 이쯤에서는 영상을 요 옆으로 가서 이 부분이 보이게 하겠다. 또 이쯤에서는 또 옆으로 가서 나는 영상이 이쪽이 보이게 하겠다. 또 뭐 이쯤에서는 내가 영상을 확대하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영상에서 모양을 맞춰주시면 이 부분 한번 봐볼게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해서 맞추는 게 가능합니다. 해당 프레임에서 키프레임을 시작할 부분에 그냥 이것만 눌러 놓으시고 작업만 하면 돼요. 얘는 만약에 여기서
확대가 된 화면에서 다시 훑어서 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놓을 테고, 이쯤에서 나는 축소를 하겠다. 그러면 영상을 축소를 하면 자동으로 여기 빨간색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렇게 영상을 맞추시면 되죠. 이쯤에서는 영상을 이렇게 돌려서 이 부분이 보이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맞춰서 둘 수가 있고, 이쯤에서는 영상에 이 사람들이 많이 줄 서 있는 걸 좀 확대해서 보일 거면 이렇게 늘려서 확대를 시켜서 보면 되겠죠. 이게 이제 동생하고 그 팝업 스토어를 갔을 때인데요. 사람들 엄청 많죠. 이렇게 줄 서가지고 보더라고요. 그럼 이 부분이 이렇게 편집이 돼요. 그냥 일반적인 영상이었는데 그 영상이 이렇게 확대나 축소, 이동들을 통해서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제가 어떻게 살릴 거냐면, 이게 사실은 제가 영상을 찍으려고 찍었던 게 아닌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필요 없다면 지워도 되고, 나는 여기까지만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영상에 흰색 바를 역시 갖다 놓고 분할을 해서 이 뒤에 필요 없는 부분을 삭제를 하면 되겠죠. 이 부분 선택하고 삭제 누르면 여기가 삭제가 될 테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컷 편집을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자, 컷 편집에서 일단 동영상의 경우에는 동영상은 속도가 있어요. 그리고 사진에는 당연히 속도라는 개념은 없어요. 얘는 지금 보니까 이 클립이 5.5초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얘를 내가 속도를 조절하겠다 해서 두면은 일반과 곡선이 있는데, 일반이라는 거는 내가 정배율로, 그러니까는 뭐 속도를 뭐 1.5배속으로 또는 2배속으로 이렇게 조절을 해서 빠르게 보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여기서 속도를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속도의 곡선이라는 애가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일부는 느리고 일부는 빠르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임의적으로 먼저 설정이 되어 있는 모양이니까 제가 사용자 지정에서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 내가 만약에 뭐 요런 몽타주나 뭐 사용자 지정에 편집을 누르면 요런 식으로 표시가 나옵니다. 몽타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런 느낌인데요. 얘를 한번 제가 플레이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은 확 빨라지고 여기 느려지고 천천히 가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정속이고요. 이쪽이 이제 빨라지고 이쪽이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느 부분을 빠르게 하고 싶고 어느 부분을 느리게 하고 싶고 이렇게 조절을 하고 싶다면 요 효과를 좀 활용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몽타주가 아니라 사용자 지정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맞출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편집을 누르면 지금 기본적으로는 그냥 똑바른, 그러니까 원래 그냥 정속 정도가 나와요. 그럼 내가 여기서 내가 이 비트에서는 올리겠다. 그럼 이렇게 올려보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빨리 넘어가는 게 보이죠? 만약 여기서는 좀 느리게 슬로우 모션으로 가게 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슬로우 모션으로 가게 할 부분을 맞추면 빨라졌다가 천천히 갔다가 정속으로 가겠죠. 만약에 여기에 내가 이 정점이 더 필요하다면 여기 비트 추가를 해서 만들고 속도를 조절을 더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필요 없는 비트가 있다면 선택해서 비트 삭제를 하시면 해당 비트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캡컷이 좋은 점은요, 속도를 내가 왔다 갔다를 내 맘대로 좀 조절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이들과 물장난을 하는 영상이에요. 근데 애가 이렇게 물을 탁 튀겼을 때 물이 좀 천천히 튀겨지는 것처럼 하면 좀 멋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영상에서 물을 튀기는 그 장면을 슬로우 모션을 했다가 다시 뭐 빠르게 조절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맞추면 되게 그럴싸한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캡컷이 좋은, 그러니까 제가 활용할 때
이런 속도를 좀 조절할 때는 다른 블로나 다른 어플보다 이 부분이 되게 잘 되어 있기는 해서 요거를 좀 추천드려요. 자, 설명드렸는데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애니메이션을 설명드려볼게요. 애니메이션은 무엇이냐? 애니메이션은 인과 아웃 조합이 있죠? 여기 잘 보시면 여기 프로라고 적혀있는 애들 보여요? 얘네들은 무료 아니에요. 에이, 우리 자물통과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프로 없는 애들도 꽤 많아요, 효과들이. 그래서 프로 빼고 하시면 돼요. 네, 효과 엄청 많아요. 그래서 주고 싶은 효과 이렇게 누르면 그 부분의 인에는 시작점이죠. 동영상 시작점에 몇 초간 효과를 주겠다가 되거든요. 만약에 이 효과를 내가 좀 더 많이 주겠다 하면은 초를 이렇게 늘려주시면 그게 이제 천천히 적용되면서 나타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가 있고, 아웃은 영상이 끝날 때. 그러니까 지금 영상이라 하면 지금 클립을 편집하는 컷 편집 상태이기 때문에 이 해당 클립이 끝날 때 그 부분을 말해요. 그래서 아웃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다가 이런 효과를 주겠다라고 한다면 끝날 때 효과가 이렇게 사라지는 효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조합이라는 건 뭐냐면 중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중간 부분에다가 이런 뭐 미끄럽게 확대되는 효과를 넣고 싶은데 시작점과 끝점을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시작점과 끝점을 조절해서 체크를 해주게 된다면, 지금 이 부분이 좀 이상하긴 하겠지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영상 적용해 놓은 게 여기서부터였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효과가 적용이 돼서 나타나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일단 캡컷이 좋은 점은요, 다른 어플보다 효과가 많다라는 게 좋은 점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아마 이전에 이제 비타나 블로를 겪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비타나 블로보다 효과가 확실히 좀 여러 가지가 있구나, 아마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엔 스타일에 대해 설명을 드려볼게요. 스타일은 무엇이냐면 영상에 어떤 스타일을 주는 건데요. 만약에 얼굴 사진을 찍은 거라면 이런 식으로 슬픈이나 보조개, 만족스러운 등의 얼굴을 바꿀 수가 있고요. 일본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거나 아니면 웃는 얼굴, 뭐 망가와 같은 이런 느낌으로 효과들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왜 보면은 영화에 보면은 손가락 하나 튀기면은 먼지처럼 사라지잖아요. 그런 효과도 들어 있습니다. 되게 다양한 효과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해보면 되게 재밌게 활용할 수 있는 효과들이 엄청 많아요. 입체 배경, 뭐 망가, 뭐 진짜 많죠? 뭐 인물 얼굴 바꾸기 해서 얼굴을 내가 이제 성별을 바꾸는 것도 있고요. 네. 심심할 때 들어가서 보시면 시간 금방 가요. 네, 진짜인데? 네, 사진 하나 넣어놓고 해봐요. 되게 재밌어요, 이거. 네, 그래서 한동안 제가 캡컷에 빠져있을 때는 진짜로 많이 장난을 많이 쳤거든요.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했던 효과는 요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여기서는 사실 적용하기가 좀 어렵기는 한데, 만약에 카메라가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걸 찍었을 때, 그때 클론 나가기 효과 같은 경우는 사람이 복제가 되면서 이렇게 찍혀지는 그런 효과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지나갈 때 여기 찍히고 여기 찍히고 여기 찍히고 이렇게 찍혀가면서 모양이 나타나기 때문에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효과예요. 지금 그 효과를 나타내기엔 이 영상이 좀 애매하긴 한데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효과들도 활용해보면 되게 재밌다. 제가 인스타에다가는 뭐 올려본 적이 있는데, 자, 카메라 트래킹은 그래서 내가 만약 피사체가 있으면 피사체를 내 손을 따라서 다니는 그런 약간 마술 같은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게 트래킹인데, 사실 비슷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왜냐면 PIP로 사진이나 영상을 내가 필요한 부분만 배경을 잘라내면은 사람만 남거나 피사체만 남을 거거든요. 그걸 손에다 올려놓고 우리가 좀 번거롭긴 하겠지만 있죠, 이거 키프레임, 그걸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맞춰 놓으면은 그런 느낌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편하진 않죠. 여러 개의 컷을 맞춰야 되니까.
그렇게는 가능하니까 굳이 얘가 유료라고 해서 내가 이런 효과를 꼭 쓰기 위해서 돈을 들여야겠다 이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륨인데요. 뭐 이거는 아시다시피 소리를 늘리거나 확대할 수 있어요. 넘어갈게요. 편집, 요거는 아까 우리가 손으로 늘려보셨잖아요. 회전하거나 자르거나 또는 좌우를 바꾸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회전을 누르면 이렇게 90도 뭐 회전이 가능하게 나오고요. 미러링은 좌우를 바꿔주는 거, 그리고 자르기 같은 경우는 영상을 자르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좀 재밌게 활용하자면 이렇게가 가능해요. 내가 영상 하나를 찍어서 영상 하나를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미러링을 이용해서 뒤집어 놓으면은 마치 반대로 서로 움직이는 것처럼 영상이 보이겠죠? 그런 식으로도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서 미러링은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좀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꼭 뭐 활용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잠깐 아이디어를 한번 해보자면 그런 정도가 가능할 것 같고요. 자, 오려내기를 좀 설명할 건데요. 영상에다가 바로 오려내기를 하시는 건 사실 좋진 않을 거고, 만약에 내가 이 영상이 하나가 더 얹어져 있는 PIP 영상이다 라고 할 때는 오려내기가 괜찮을 것 같아서 영상을 하나 좀 제가 잘라서 올려볼게요. 일단은 제가 그냥 사진 찍은 이 영상 안으로 사진이긴 했는데 이 사진으로 해볼 건데요. 얘를 만약에 선택을 하고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오버레이가 있어요. 오버레이를 누르면 아까 이 영상에서 얘가 따로 이렇게 위에 얹어져요. 볼까요? 얘를 끌어서 내가 놓고 싶은 데다가 놓고, 예를 들어 뭐 여기다 좀 눈에 띄게 놔볼게요. 그리고 얘를 제가 줄여볼까요? 영상을 선택해서 사이즈를 줄여보면은 이렇게 영상 위에 다른 영상이 또는 영상 위에 다른 사진이 올려진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 영상에서는 제가 이 배경 부분을 제거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오려내기를 이용해서 배경 제거를 누르면 이 지금 영상의 배경이 제거가 돼서 이렇게 남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플레이를 해보면 얘가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로 보이겠죠. 이거는 지금 사진을 가지고 제가 배경 제거를 했지만 영상에다가 배경 제거를 해서 두시게 되면은 해당 영상만 남게 되거든요. 자, PIP에서 한 번 더 얘기를 드릴 거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셔도 그때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조만간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오려내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렸고, 오버레이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상이 쭉 있을 때 이 뒤에 있는 이 영상을 내가 다른 트랙으로 꺼내고 싶을 때 그때 쓰는 게 오버레이였죠. 예를 들어 이 영상을 터치하고 오버레이를 누르게 되면 영상이 이렇게 트랙이 나눠져요. 그래서 이 영상에 제가 크기를 좀 줄여볼게요. 이렇게 놓으면은 이 영상과 이 영상이 같이 돌아갈 겁니다. 이게 보통 PIP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같이 영상이 돌아가게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게 오버레이라고 해요. 근데 내가 잘못 꺼냈다, 다시 이거를 메인 트랙으로 넣고 싶다 라고 할 때는요, 그 오버레이 되어 있는 영상을 선택한 채 메인 트랙을 누르면 다시 메인 트랙으로 복귀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만약 영상 위에 다른 영상을 얹을 거면은 그 영상을 오버레이해서 영상을 얹을 수도 있고, 그 영상을 다시 메인 트랙으로 복귀시키고 싶을 땐 메인 트랙을 눌러서 복귀시켜 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필터 조정, 뭐 이거는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간단하게 한 번씩만 다뤄갈게요. 자, 필터라는 것은 우리가 영상을 찍었을 때 그 영상을 그냥 사실적으로 그냥 보여지는 것보다 약간 감성적인 느낌이 나오게 하려면 필터 효과를 적용하시면 괜찮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만약에 이 유자라는 효과를 넣게 되면 약간은 좀 감성적인 느낌의 영상이 돼요. 그리고 지금은 해당 그
클립만 선택해서 영상에 이 필터 효과를 넣었지만 이거를 똑같이 모든 영상에 넣고 싶다면 전체 적용을 누르고 체크하시면 모든 클립에 적용돼서 동일한 느낌의 그런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드릴게 조정. 조정은 밝기랑 대비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밝기를 높여주거나 대비를 높여서 내가 영상에 대해서 조정을 해줄 수가 있고, 이거를 해당 클립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전체 클립에 적용할 거면 전체 적용을 누르시면 돼요. 자, 보정. 보정은 얼굴이나 몸을 보정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얼굴이 나왔다면 해당 얼굴을 보정할 수 있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매끈, 피부톤, 미백 등으로 얼굴 있는 데가 이렇게 확대가 되죠. 그래서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왜 여자들 보면은 왜 VJ나 뭐 유튜버들 보면은 자기 얼굴을 이렇게 띄워놓고 이제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다 보정을 합니다. 필터 효과 다 넣어서 하는데, 여기서 이제 피부톤이나 미백 같은 거를 이렇게 보정을 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얼굴에 미백 효과가 적용이 돼서 좀 더 이쁘게 나올 수가 있을 거고, 몸의 경우도요. 이렇게 다리를 길게 하고 싶다든지 슬림하게 하고 싶다든지 머리 크기를 줄이고 싶다든지 이렇게 효과를 선택을 해놓고 효과를 이렇게 적용해보면 해당 머리 크기가 좀 작게 나오게 조절을 해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재밌는 효과긴 한데 저는 많이 쓰진 않아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마스크 효과. 마스크는 여기 그냥 하나의 트랙에서 보기는 좀 아쉽고요. 제가 PIP를 하나 해서 거기서 마스크를 보여드리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자, 만약에요. 영상이 지금 여기 사진이 있고요. 이쪽에 보면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사진이 하나가 있어요. 뭐 사진일 수도 있고 영상일 수도 있을 텐데, 내가 이 영상에 이 사람 있는 부분에 여기 있는 이 영상이 보이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얘를 선택하고 얘를 아까 전에처럼 오버레이를 해서 요 앞으로 꺼내겠죠? 영상의 위치를 맞출게요. 그리고 이 영상에다가 마스크를 주면은, 마스크는 일부를 가리는 효과예요. 그래서 원형이나 하트, 직사각형 등의 내가 원하는 형태로 가려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저는 반쪽은 분할해서 반쪽은 사진이, 반쪽은 영상이 보이게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분할로 해서 설정을 하고, 여기 보면은 위쪽이 지금 영상, 아래쪽이 지금 사진이 들어갔죠. 여기 요 표시 보이세요? 요거를 이렇게 조절을 해요. 그렇게 놓으면은 뭐 똑바로 더 세울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각도는 알아서. 잠깐만요. 이런. 자, 어쨌든 이렇게 놓고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한쪽은 제가 사진을 넣고 한쪽은 영상을 넣었잖아요. 이렇게 조절이 돼서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 아까 이 마스크에서 보면은 이 부분이 뭐냐면, 지금 안 보이죠? 마스크에서 보면은 여기 요거가 뭐냐면 이게 투명도예요. 그래서 요 사이가 좀 흐리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이 투명도를 좀 조절해서 이렇게 사이를 약간 경계선을 모호하게 만들어주면 이런 느낌도 되게 예뻐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아까 우리 키프레임을 배웠잖아요. 그럼 마스크에서도 키프레임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마스크에다가 효과를 설정을 했고, 이쯤에 키프레임을 넣어서, 여기서도 한번 넣을게요. 키프레임을 넣어서
여기서는 마스크를 얘를 이쪽으로 덮어 버릴게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만든다라고 하면 이 사이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영상을 좀 편집을 해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재미있게 구성을 한다면 영상을 두 개를 찍어요. 하나는 이제 집의 영상, 하나는 이제 집 밖에 나간 영상이고, 그 영상을 양쪽에 이렇게 겹쳐 놓은 다음에 마스크 효과를 이용해서 집에서 나가는 그런 영상으로 만들 때도 있을 거고요. 또는 이 마스크 효과를 좀 제대로 쓰면 어떤 느낌도 내냐면 엘리베이터 같은데 문이 쫙 열리는 거 있죠. 그 장면을 찍고, 하나는 이제 내가 여행 간 장면을 찍어요. 그럼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 그게 마스크를 넣어서 마스크가 이렇게 열려지게, 그러면은 그게 이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여행 가는 영상이 보일 테니까 마치 되게 좀 몽환적인 그런 약간 판타지적인 그런 느낌의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들은 자꾸 써봐야 내게 되거든요. 네, 진짜 자꾸 쓰셔야 돼요. 네, 지금 제가 어떻게 보면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느라고 그 효과가 이렇게 나와요 라는 것들을 아예 보여드리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지금 설명들을 지금 하는 부분들을 자꾸 적용해 보면서 보시면 좀 많이 도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마스크까지 설명했고요. 나머지는 아마 대략적으로 보이죠? 복사는 이 클립을 똑같이 복사해서 뒤에다 놓는 게 복사. 그리고 교체의 경우는 아까 설명드린 거랑 좀 비슷한데, 내가 이거를 교체를 해서 다른 동영상으로 바꿀 때, 그리고 오디오 추출은 이 동영상에 만약 음악이 있었다면 그 음악을 따로 떼내서 추출을 해낼 때, 근데 뭐 별로 쓸 일이 많진 않을 것 같고, 모션 블러는 이게 움직이는 영상이라면은 그 움직임에 흐림 효과를 주는 거예요. 이게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움직임이 그렇게 큰 영상은 아니라서. 왜 운동하는 영상 같은 경우는 모션 블러를 넣으면은 막 달리기 같은 경우 약간 그 뭐랄까 번지는 느낌? 그런 것들을 좀 내줄 수 있는 게 모션 블러인데, 효과가 사실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아서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손떨림 보정, 요거는 내가 이제 걸어 다니면서 영상을 찍는다라고 했을 때, 요즘은 그래도 핸드폰이 좋아져서 보정이 어느 정도 되죠. 근데 보정이 만약에 필요한 경우 손떨림 보정을 이용해서 떨림을 좀 방지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불투명도는 흐리게 하는 거. 그러니까는 원래 이제 영상이 있으면 뒤에 배경이 있잖아요. 그 배경이라는 게 지금 까만색 배경. 그 배경에 만약 다른 그림을 넣어놨다면 흐리게 불투명하게 맞추는 거. 역방향 같은 경우는 저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영상을 거꾸로 재생하는 거죠. 프리즈는 멈춤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영상이 이렇게 있을 때 어느 부분을 내가 프리즈를 누르게 된다면 그 부분이 잠깐 사진으로 이렇게 남아요. 한 3초 정도?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가 만약에 잘라가지고 이 사람을 오려내서 저기다 갖다 놓는다든지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프리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에 이제 프리즈로 자른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에서 이거를 오버레이로 빼내고, 이 빼낸 거를 내가 갖다 놓고 싶은 곳에 끌어다가 갖다 놓은 다음에, 만약 여기다가 놨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어디 갔지? 이게 마우스로 하니까 잘 안 움직여서 일단 뭐 여기 있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냥 이렇게 놓으면은 이 사람이 이 배경 부분을 날려버리고 싶다. 그럼 얘를 선택해서 아까 전에 여기 오려내기, 배경 제거 하면은 얘가 배경을 제거해 주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원하는 데 이거 갖다 놓고, 만약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뭐 프리즈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요. 얘를 뭐 모션을 줘서 여기 가면서 뭐 좀 작아지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주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조절이 돼서 나오기도 하겠죠. 얘한테 좀 미안해져서 삭제 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리즈는 영상의 일부분을 우리가 사진처럼 찍어 놓고 싶을 때 그때 이제 프리즈를 쓸 수가 있어요. 음성 효과는 이게 만약 동영상이고 내가 만약에 음성을 넣은 그런 동영상이라면은 그 안에 이제 목소리를 요정 목소리처럼 또는 마이크 에코가 있는 것처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효과입니다. 노이즈 제거는 잡음을 제거하는 역할인데요. 크게 많이 제거가 되진 않아서 간단하게 한번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컷 편집의 내용들은 몽땅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질문이 있다면 딱히 뭐 없을 것 같긴 하지만 혹시 질문이 있다면 질문을 좀 받고자 하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편집 부분은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중간에 이제 전환 부분을 좀 설명드려 볼게요. 여기 영상과 영상 사이에 이런 표시는 전환이라는 효과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면 여러 가지 전환 효과들이 나와요. 역시 프로라고 적혀 있는 것들은 무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무료 중에서 선택을 할 거고요. 마음에 드는 전환 효과를 선택을 하신 후에 초를 적용하시고 체크를 하시면 전환 효과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환 효과 설명드렸고요. 오디오 같은 경우는 여기 오디오를 누르면 소리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사운드로 가면은 사운드 소리를 우리가 넣을 수 있는데 틱톡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음악들이 많아요. 그래서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는 음악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음악이 들어가고 들어보면 그 음악이 나오겠죠? 자, 잠깐 제가 얘를 날리고 사운드를 넣으실 때 만약에 내 핸드폰에 있는 음악으로 넣겠다. 그거는 여기 폴더 있죠? 이 폴더를 눌러서 내 핸드폰 안에 있는 음악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게 있다면 동영상에서 사운드를 추출해서 그거를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가 릴스나 이런 데 넣을 때는 여기 있는 음악들을 넣으면은 유행하는 음악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릴스에서 쓰여지는 음악을 유튜브 같은 데서 찾아요. 그리고 그 유튜브를 동영상으로 저장을 해요. 그리고 그 동영상에서 사운드 추출을 해서 넣으면은 그 릴스에 썼던 음악을 그대로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소리를 없애놨네요.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해서 넣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음악을 딱 가져다가 쓸 수가 있겠죠. 보통 릴스 같은 경우는요, 어차피 저작권이랄 게 없이 거의 음악들을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릴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릴스에 제공하는 어떤 음악이 보통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검색을 했을 때 어떤 음악이 되게 인기를 끄는 음악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음악들이 들어간 영상들이 좀 자주 나오는 그런 효과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음악이 좀 유행 타는 음악, 좀 괜찮은 음악이 있다면 그런 음악을 내가 이 영상에 넣고 싶으실 텐데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면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음악을 처음부터 넣을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보면은 요 부분인가요? Monday, Tuesday, Saturday, Sunday.
그쵸? 해서 주로 쓰는 그 음악의 위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안 쓰고 싶다 이러면은 해당 음악에 발을 갖다 놓고, 아씨 마우스로 하려니까 힘들어. 자, 발을 갖다 놓고 여기를 분할. 그리고 앞부분은 삭제해버리고 얘를 끌어다가 뒤에 이렇게 가져다 놓으면 되죠. 원하는 부분에 이렇게 가져다가 놓고 틀면은 Let's get the party rock. 내가 원하는 대로 이런 음악을 가져다가 쓰시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효과들을 좀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편집 효과는 여러 가지 이제 퍼포먼스나 싸움, 웃음 등의 캡컷이 제공해주는 효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느낌의 사진 찍는 걸로 할까요? 그럼 요거를 집어넣으면 이런 효과가 여기 이제 들어가니까 효과를 좀 더 꾸며서 넣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목소리를 녹음하겠다. 녹음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녹음을 누르고 여기 이제 녹음을 누르면 3일 다음에 제 목소리를 녹음을 할 거예요. 이렇게 녹음된 목소리에 대해서 효과를 줄 때는 음성 효과도 설정이 가능해요. 소리가 너무 커서 안 들리니까 음악을 볼륨을 낮출게요. 녹음을 할 거예요. 이렇게 소리가 작으니까 이 볼륨을 저는 목소리는 이제 키워주면은 녹음을 할 거예요. 이렇게 녹음된 목소리에 대해서 효과를, 그리고 여기다 음성 효과를 넣어서 만약에 내가 에코를 넣겠다. 녹음을 할 거예요. 이렇게 녹음된 목소리에 대해서 강도를 조절해서 내가 녹음을 할 거예요. 이렇게 녹음된 목소리에 대해서 효과를 삭제할게요. 자, 오디오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 컷 편집과 오디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잠깐 질문을 받고, 그러고 텍스트 오버레이 편집 효과 비율, 나머지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편집 오디오, 컷 편집 좀 해주시고요. 그러고 지금 따로 제가 쉬는 시간 안 하고 좀 설명을 드린 셈이라서 일단 조금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텍스트도 특별히 어려울 건 없어요. 텍스트를 누르고 여기서 텍스트 추가를 하면 텍스트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가 샵사이다 팝업 스토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고 위치를 옮겨 놓을게요. 그리고 요거를 텍스트를 적은 것을 스타일로 가보면 여러 가지 텍스트들이 보여요. 그럼 내가 원하는 글자 한국어 중에 마음에 드는 글씨를 누르면 해당 글씨체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스타일로 가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위쪽에 스타일들이 있고요. 마음에 드는 스타일을 골라서 설정할 수가 있고, 아니면 여기서 색깔을 바꾸고 싶다든지 조절해서 맞춰주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크기는 여기서 조절도 되고 아니면은 두 손으로 늘려서 맞출 수도 있습니다. 여기 글로우를 해서 내가 좀 빛나는 효과를 주겠다. 글로우를 넣는 것도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편집 효과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디자인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디자인의 효과를 넣겠다라고 한다면 해당 디자인을 누르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정해져 있는, 적용되어 있는 애들 중에 내가 이런 디자인이 좋아요 하면 이렇게 누르시면 적용돼서 보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죠? 이렇게.
자, 그리고 글씨에 애니메이션을 줄 수도 있는데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입장, 퇴장, 고리 이렇게가 보이네요. 입장이 이 글씨가 처음 나타날 때, 퇴장이 사라질 때, 고리가 중간에. 그래서 저는 나타날 때 타자기로 치는 것처럼 또는 이렇게 하트,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하트라서 하트를 골라볼게요. 그러면 얘가 퉁퉁퉁 튀기면서 하트가 찍히는 그런 영상이 돼요. 보면은 이런 식으로요. 하트가 너무 금방 지나가서 저는 애니메이션 하트를 좀 더 길게 주고 싶어요. 그럼 애니메이션 하트의 속도를 조절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이렇게 퉁퉁퉁퉁 천천히 찍히겠죠? 효과들이 굉장히 많아요. 말씀드린 대로 프로 버전에도 물론 효과가 좋지만 프로가 아니라 일반 우리 공짜 버전에도 효과가 정말로 많기 때문에 쓰고 싶은 효과를 그냥 적용만 하시면 되는 그런 거라 캡컷이 일단은 되게 유용하긴 합니다. 이런 효과를 프리미어에선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프리미어에서 이펙트 효과를 주는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하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영상 만들 때는 캡컷이 되게 편하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텍스트 음성 변화는 제가 이거를 적은 거를 음성으로 나타내 주는 건데요. 한국어에 스윗한 언니를 눌러보면 이게 이제 스윗한 언니가 얘기해주는 그런 음성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아쉬운 점은 한국어 버전은 몇 개 없고요. 영어 버전이 좀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캡컷에서는 사실 음성 변환을 제가 하지는 않는데 가능은 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음성 변환한 거 들어볼게요. 라스팅 텍스트라는 것은 우리가 이 글씨를 끝까지 표시하고 싶을 때 그땐 라스팅 텍스트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표시가 되는 효과예요. 편집 효과는 글씨를 이제 편집하는 효과인데 아까 적용한 스타일과 같으니까 넘어가고요. 말풍선은 말풍선으로 만드는 효과겠죠? 이렇게 말풍선 모양들이 나와서 이런 말풍선 모양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브이로그 같은 경우는 말풍선이 들어가면 이쁘잖아요. 그럴 때 쓰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트래킹은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은데 내가 만약에 어떤 사물을 놓고 그 사물을 따라가게 글씨를 적게끔 하겠다라면은 해당 사물에 체크해서 트래킹 시작하면 얘가 그 사물을 따라가면서 글씨가 적히는 그런 효과를 말합니다. 그래서 트래킹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글씨를 적긴 했지만 만약에 영상에 따라 다르겠죠? 손바닥을 놓고 그러니까 손 위에 글씨가 있는데 손을 따라서 글씨가 움직이는 것처럼 나타내겠다라고 한다면 트래킹을 손에다가 걸어 놓으면 글씨가 손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효과가 나올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할 일은 없을 것 같아서 그죠? 자, 스티커 같은 경우는 그냥 캡컷에서 제공되는 여러가지 스티커들을 붙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효과가 굉장히 예쁜 스티커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쓸만한 게 꽤 많아요. 예를 들어 제가 이런 스티커를 쓰겠다 하면은 해당 스티커를 불러서 크기나 애니메이션을 줄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자동 캡션의 경우 뭐냐면 이거는 강의를 찍으시는 분들한테 사실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기능인데요. 내가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캡션을 달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운드가 있으면 그 사운드에 대해서 캡션을 달아주는 거고요. 만약 음성 녹음을 하거나 동영상에 있는 사운드를 가지고 캡션을 달게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근데 막상 해보면
주변에 이제 잡음이 좀 많으면 캡션이 조금 잘 안 되기는 해서 잡음이 없게 해서 깔끔하게 음성을 땄다면 그걸로 캡션을 넣는 건 가능할 것 같아요. 텍스트 템플릿. 이거는 이제 템플릿이잖아요. 모양들이 만들어져 있는 텍스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거 그냥 선택해가지고 내가 쓸 때. 자동 가사는 이게 만약 뮤직비디오다, 음악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가사를 달아주는 게 자동 가사라고 해요. 아까 얘랑 좀 비슷한 기능이죠, 캡션이랑. 그리고 텍스트에 보시면 그리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영상에다 직접 그려서 표시를 할 때. 그러면 이렇게 그냥 끌어가지고 그리면 그게 이제 그려져서 표시가 되니까, 만약에 노트 같은 건 보면 펜 있잖아요. 펜 있으신 분은 그걸로 글씨 써가지고 표시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래서 텍스트 부분은 일단 이 정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텍스트까지 설명드렸고 오버레이서부터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 건데요. 한 5분 정도 텍스트를 적어보시면서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주시고요. 이따가 20분에는 오버레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캡컷에 대한 효과는 거의 다 설명은 했고요. 오버레이 하고 나서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몇 가지 이제 앞에서 내용들과 겹치는 내용들이라서 이것만 마저 설명하고, 이거 캡컷을 만약 저장할 때 보면 다른 어플과 다른 점은 음악을 우리가 집어넣었을 때요. 음악이 끝날 때까지 영상이 끝나질 않아요. 그래서 음악의 끝을 잘라주고 뒤에 이제 마무리되는 부분들을 좀 정리한 후에 내보내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만 다른 어플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일단 설명드리면 캡컷은 다 설명하는 걸 거고요. PC 버전도 비슷하기 때문에 다만 이 핸드폰으로 하는 걸 PC로 옮겨서 한다의 개념이라 나중에 어차피 오늘 말고 이제 다음 시간 때 좀 설명을 드리게 된다면 아마 금방 또 익숙하게 활용하실 거예요. 자, 일단 텍스트까지 보신 상태면 이제 오버레이서부터 나머지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자, 오버레이라는 거는 영상 위에 다른 걸 얹을 때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내가 이 영상에 만약에 다른 영상을 얹으겠다 라고 한다면 오버레이를 눌러서 설정을 합니다. 이 PIP가 바로 영상에 이미지나 아니면 동영상을 얹는 효과거든요. PIP 추가를 하고 동영상이나 사진을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일단 제가 좋아하는 댕댕이 영상, 이거는 유튜브에서 영상 찾아보면요, 크로마키 영상이라 찾으면 꽤 여러가지 이렇게 배경이 녹색으로 된 영상들이 뜨거든요. 그래서 크로마키 강아지를 찾았을 때 이 영상을 찾은 거고, 저는 이 강아지를 엄청 좋아하는 네, 그런 경우라서 한번 요걸 넣어볼게요. 그리고 여기 팝업 스토어 글씨 위쪽에다가 이 강아지를 위치하고, 이 댕댕이가 어떤 영상이냐면 플레이해보면 이렇게 노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 배경인 이 녹색 배경을 없애고 싶어요. 그러면 이 영상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이렇게 선택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오려내기 해서 여기 크로마키 해서 여기 있는 녹색 배경에 이 컬러 피커를 갖다 놔요. 그리고 여기 채도 보이죠? 채도를 조절하면 이렇게 강아지만 보이게 놓고 체크 하면 이렇게 영상 볼까요?
강아지가 흥겹게 춤을 춰서 엄청 좋아해요. 자, 어쨌든 이 영상도 제가 유튜브에서 따왔던 영상이다 보니까 얘가 소리가 있어요. 아까 그 음악 소리. 저는 그 소리가 이 영상에 같이 들리면 정신 사나우니까 소리를 없애고 싶거든요. 그럼 볼륨에서 없애면 되죠? 물론 여기서 조금 더 나가자면 얘를 음악에 따라 커지고 작아지게 하고 싶으면 거기에 이제 효과 우리 여기서 뭐 딴따단 하고 여기서 작아지게 하고 싶으면 작아졌다가 다시 여기서 영상에 따라 다시 뭐 커지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효과를 내가 원하는 대로 작게 크게 뭐 주시면 되죠. 여기만 볼게요. 그럼 훨씬 더 역동적이어 보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게 좀 재밌게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큼지막하게 늘려놓고 보면은 이제 편집은 되시겠죠. 그리고 이 강아지가 좀 빨라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속도 우리 이거는 다 앞에서 했던 거니까 뭐 2배속 정도 주겠다 하면 얘가 이제 빠르게 움직이겠네요. 지금 이게 느린 이유는 지금 네트워크가 조금 안 좋은가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빨라지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밌게 영상에다 다른 영상을 얹은다든지 효과를 내줄 수가 있고요. 한 번 더 보여드려 볼게요. 여기다가 효과를 내가 영상 위에 다른 영상 또는 이미지를 얹을 때는 오버레이예요. 그리고 PIP 추가. 이번에는 제가 저번에 이제 블론과 다른 어플에서 또 따온 이렇게 춤추는 환호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이걸 추가해서 넣어볼게요. 그리고 여기 이 영상의 위치를 아래로 갖다 놓고 크기를 조절해서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전처럼 오려내기 크로마키를 여기 지금 컬러 피커를 녹색에 놓고 채도를 조절. 너무 조절하니까 이 사람들이 잘렸네. 그럼 조금 조절 이렇게 맞춰서 영상에 맞게 좀만 더 늘릴까요, 얘를? 이렇게 해서 놓고 만약에 체크하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쯤에서 이 사람들이 사라지게 하겠다. 그러면 키프레임 넣고 여기로 가서 얘를 쭉 내려버리고 이러면은 얘네들이 뛰다가 점점 아래로 내려가겠죠?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시면 되게 재밌는 영상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간단히 말하면 유튜브에 보시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유튜브로 가볼게요. 유튜브에 뭐라고 치냐면 크로마키 영상, 크로마키 영상 소스 이런 거 찾아보면 영상 소스까지 해야겠다. 이렇게 크로마키로 쓸 수 있을 만한 영상들이 쫙 떠요. 요거 뭐 총 쏘는 영상도 있고, 저는 여기서 이제 아까 강아지 같은 경우 뭐 크로마키 강아지 이런 식으로 쳐보면 바로 뜨죠? 네, 이거 따온 거예요. 네, 제가 좋아하는 강아지라서 이게 이제 얘가 좀 더 선명했겠다. 그럼 요거를 따면 더 좋았을 것 같네요. 자, 나머지 부분들은 좀 잡다한 부분이니까 좀 빠르게 설명하겠습니다. 편집 효과에서는 동영상 효과와 신체 효과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동영상 효과는 동영상에다 효과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 흔들림이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 중에 내가 이 동영상에 효과를 넣고자 한다면 해당 효과를 선택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만약 반짝반짝 빛나는 효과다. 여기 반짝반짝 빛나는 효과를 설정을 하시고 여기서 요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을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부분에만 그 효과가 설정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편하게 설정할 수 있는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체 효과는 신체를 따라가서 만들어지는 효과예요. 그래서 약간 내가 만약에 이런 웃음 효과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일렉트로닉 스캐닝을 고르면 사람의 신체를 따라서 이렇게 스캐닝이 되는 효과예요. 그래서 사람이 만약에 춤을 추고 있을 때 이런 스캐닝 효과를 내면 이렇게 사람의 주변을 따라서 일렉트로닉이 진행이 되는 그런 효과라서 이런 효과들을 써셔도 되게 재밌어요. 헤어 컬러 체인지도요. 눌러서 설정해보면 사람이라 인식이 됐을 때 그 사람의 헤어를 내가 색깔을 바꿔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재밌게 활용할 수 있는 효과들이니까 한번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효과는 이 정도 설명하고 사진 편집 효과는 사진의 효과를 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애니메이션이던가 그 스타일 쪽에 이미 보셨던 내용들인데요. 한번 요거는 이제 그 클립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전체 동영상의 어느 일정 부분에 적용하는 효과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차이는 그 정도가 될 것 같고, 비율이라는 거는 아마도 제일 처음에 설정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9:16으로 찍었던 세로 영상들을 주로 넣다 보니까 기본값은 9:16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지만 내가 1:1이나 16:9와 같은 다른 비율로 영상을 제작을 했을 때 그때 여기서 비율을 설정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거고요. 필터는 필터 효과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어느 구간에만 필터 효과를 주겠다라고 할 때 필터를 설정하거나 조정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스티커는 아까 설명드렸던 바와 같음으로 넘어갈게요. 사실 나머지도 다 설명했던 거예요. 캔버스도 배경의 색깔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배경에 예를 들어 그림을 어떻게 넣을 것인지 그런 내용들이 캔버스입니다. 자, 이제 모두 설명을 드렸는데요. 맨 마지막에 이제 설명드릴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영상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엔딩이 하나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캡컷이라는 엔딩이 들어가 있죠. 요거는 선택하셔서 삭제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대로 내보내기라면 뒤쪽에 이렇게 음악이 남아 있잖아요. 이 음악이 계속해서 나오고 화면은 까만 상태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이렇게 발을 갖다 놓고 음악을 선택하신 후에 음악을 분할을 하시고 뒤에 부분을 삭제하시는 것까지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얘가 여기서 끊어져요. 이렇게. 여기서 끊었어야 됐구나, 지금은. 그죠? 다른 어플과 차이점이 딱 이건데, 보통 다른 어플들은 영상에 음악이 맞춰지기 때문에 영상이 끝날 때 이제 음악도 알아서 잘리거나 끊어져요. 근데 캡컷은 그렇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끝에를 끊어주시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음악을 제가 억지로 잘랐잖아요. 그래서 끝에가 어색해요. 그러면 이 음악을 선택하시고 여기서 희미하게 해서 페이드 아웃 효과를 설정을 해주시면 음악이 점점점 작아지니까 요 끝에만 들어볼게요. 여기만 점점점 이렇게 작아지니까 좀 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영상을 만들 수가 있죠. 너무 많이 줬네요. 조금 줄일게요.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영상을 다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영상 만든 게 대략 한 45초짜리 영상인 것 같아요. 이거를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 모양 있죠? 이걸로 다운을 받는 거예요. 선택을 하시고 내보내는 중 요거 쭉 진행이 될 때 동안 조금 기다릴게요. 부분이 생기는 거를 지우려고 하다 보면 지우다가 까먹고 그 엔딩이 찍히게 둘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좀 편하냐면 미리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편집 툴 화면 있죠?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요 톱니바퀴가 있어요. 이 톱니바퀴를 눌러서 기본 엔딩 추가를 저처럼 이렇게 꺼주세요. 그러면 뒤에 엔딩이 기본적으로 나오진 않기 때문에 캡컷 로고를 매번 지울 필요가 없어서 좀 편하게 활용 가능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캡컷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이 캡컷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저희 뭐 SNS라고 한다면 뭐 블로그도 좋고 아니면 유튜브도 좋아요. 뭐 유튜브 올리는 거야 저번에 간단하게 우리 올려봤으니까 뭐 그렇게 SNS에 올려서 저희 톡방에 전송해 주셔도 되고, 만약에 SNS에 올리는 게 좀 부담되시는 분은 그냥 영상 자체를 그냥 전송해서 올려주셔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올려주시는 걸 숙제로 해보도록 하죠.